지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린 그 과일이 오늘 밤 검사 결과 여기 ECG에서 이상 선생님의 소견이 보입니다. 심장을 이 영원히 부분 파행이 멈추게 할 불규칙하고 수도 추가 검사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과일 때문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근육이 무너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운동도 하셨습니다. 식단도 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왜 이렇게 안 잡히는지, 어지럼증이 왜 갑자기 심해졌는지 이유를 모르셨던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원인이 약도 아니고 나이 탓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하다고 믿으며 손수 챙겨 드시던 바로 그 과일이 범인이었습니다.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이 상호작용은 수십 년 전부터 국제의학저널이 경고해온 내용입니다. 약을 처방받으실 때 과일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까? 약봉투에 이것을 적어주신 약사 선생님이 계셨습니까?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드시는 것을 멈춰야 할 과일 5가지, 그리고 반대로 혈압과 혈당,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연구에서 보고된 안전한 과일 6가지입니다. 지금 드시는 과일 중 하나라도 겹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선생님의 생명을 지키는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혹시 과일 드셨나요? 사과 한 조각, 귤 2개, 아니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 자몽 주스 한 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드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매일 먹는 그 과일이 약의 효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좋은 것이라면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일은 자연에서 온 것이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전해드려야 합니다. 과일에는 놀라운 영양소가 들어있는 동시에 특정 약물과 만났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살의 박 선생님은 10년 넘게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꼼꼼하게 챙기셨습니다. 특히 과일을 좋아하셔서 아침마다 자몽 반 개씩을 드시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자몽이 비타민C도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지럽고 근육이 이유 없이 아프고 피로감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매일 아침 자몽을 드신다는 말에 바로 표정이 굳어지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박 선생님이 드시던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 계열 약물은 자몽과 함께 먹으면 약물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특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약을 한 알 먹었는데 몸속에서는 마치 서너 알을 먹은 것처럼 흡수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 결과로 근육 손상을 나타내는 수치가 크게 올라가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즉시 자몽 섭취를 중단하도록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서 매일 먹던 자몽이 오히려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 원인을 과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과일이 약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약을 처리하는 방식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은 위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에는 CYP3A사라는 이름의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약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간이 약의 양을 조절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약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 효소가 일부를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만큼만 혈액 속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특정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 문지기를 잠가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문지기가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해되어야 할 약이 그대로 혈액 속에 남아 계속 쌓이게 됩니다. 약의 농도가 예상보다 몇 배나 높아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의학에서는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과일은 약의 흡수 자체를 방해해서 약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약을 매일 열심히 챙겨 먹어도 혈압이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이런 음식 약물 상호작용이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 관리의 문제입니다. 과일은 자연당이라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일 속의 과당과 포도당은 혈당을 상당히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는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느냐가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단맛이 없다고 해서 혈당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오늘 꼭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과일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앞서 박 선생님의 이야기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시니어 건강과 약물 상호작용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과일입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인 CYP3A사의 작동을 억제합니다. 미국 임상약리학 저널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자몽이 특정 약물의 혈중 농도를 수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약들을 보면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스타틴 계열 약물들, 혈압약 중에서도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불리는 종류의 약들, 그리고 면역 억제제나 항부정맥 약물들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자몽의 이 영향이 먹고 나서 몇 시간 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몽을 아침에 먹고 저녁에 약을 먹어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몽의 영향이 24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따라서 자몽을 드시는 날과 약을 먹지 않는 날을 번갈아 가며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몽 자체를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몽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파는 자몽 주스, 특히 100% 과즙 제품에도 동일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몽 껍질을 이용한 아로마 제품도 조심하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섭취하는 과즙과 주스에 집중해서 주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 또는 약사 선생님께 자몽을 먹어도 되는지 꼭 한번 여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과일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건강에 관심 많으신 시니어분들이 즐겨 드시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석류에도 자몽과 유사한 방식으로 약물 대사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석류에는 특히 혈압약 중 ACE 억제제 및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혈액을 묽게 만드는 항응고제, 즉 와파린과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석류 성분이 와파린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응고제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석류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또는 석류 원액이나 석류즙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을 가지고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석류가 전혀 먹지 말아야 할 과일은 아닙니다만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하실 수도 있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칼륨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한 과일입니다. 특히 뼈 건강이나 근육 건강을 위해 바나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혈압약 중에서도 칼륨 보존이라는 특성을 가진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 중에는 이뇨제가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이뇨제 중에서도 칼륨을 보존하는 종류의 약들, 즉 스피로노락톤이나 트리암테렌과 같은 계열을 드시는 분들이 바나나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심해지면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바나나는 당 지수, 즉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과일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바나나를 많은 양 드시면 식후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잘 익어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긴 바나나일수록 당 지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 약간 덜 익은 상태의 바나나를 소량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바나나 자체가 나쁜 과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용 중인 약의 종류와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포도와 포도 주스입니다. 포도는 껍질과 씨앗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 덕분에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또한 자몽과 마찬가지로 특정 약물 대사 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 주스는 혈압약의 일종인 펠로디핀 같은 칼슘 채널 차단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포도 주스를 다량 섭취하면 약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생포도를 몇 알 드시는 것과 포도 주스 한 컵을 마시는 것은 다릅니다. 주스는 과일을 농축한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성분이 훨씬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제거되고 당분과 특정 화합물의 농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 자체보다 과일 주스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도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소량의 생포도를 드시되 약을 드시는 시간과는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오렌지와 밀감류 그리고 유자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고 밀감은 겨울철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친숙한 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일들은 자몽보다는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낮다고 여겨지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세빌 오렌지, 즉 쓴 오렌지로 알려진 품종은 자몽과 유사한 수준의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국내에서 흔히 유통되는 일반 오렌지와는 차이가 있지만 수입 오렌지 제품이나 마멀레이드 잼 등 가공식품에 이 품종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렌지와 밀감류의 풍부한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 보충제나 특정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이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렌지나 밀감도 당분이 들어있으므로 하루 한두 개 정도의 적정량을 지키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유자의 경우 자몽과 같은 프라노쿠마린 성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유자차나 유자청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콜레스테롤 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5가지 주의가 필요한 과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일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성인에게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특정 약물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드시는 약 목록을 약봉투나 처방전에서 확인하신 뒤 약사 선생님께 상담하시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상담은 언제든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반가운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연구들에서 보고된 과일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과일들도 과식하면 안 되고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적당한 양을 드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과일들입니다. 도움이 되는 첫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으로 잘 알려진 과일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내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2019년 유럽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 수치와 혈관 기능 지표에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당 지수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즉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 과일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적당량이라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 함량도 높아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도 들어있어 눈 건강, 특히 황반 관련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반가운 과일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신선한 블루베리와 영양 성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 계절에 상관없이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한 줌 약 8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한 양으로 권장됩니다. 두 번째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작은 키위 2개에 성인 하루 권장 비타민C의 약 2배 가까운 양이 들어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시니어분들에게 키위의 비타민C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키위를 2-3개씩 섭취한 그룹에서 혈소판 응집 기능이 개선되고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지는 결과가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혈소판 응집이란 피가 굳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으로 이것이 너무 과하면 혈전, 즉 혈관 속 피떡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키위가 이 기능을 건강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키위에는 또한 섬유질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장 건강은 면역 기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니어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키위는 신맛이 강한 편이라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황금 키위를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황금 키위는 초록 키위보다 단맛이 강하고 신맛은 덜하면서도 비타민C 함량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세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봄철의 제철을 맞이하는 과일이지만
요즘은 사계절 내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딸기의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블루베리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작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이 참여한 연구에서 딸기와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여성들에서 심장마비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벽의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딸기는 또한 엽산, 칼륨, 비타민C가 풍부하면서도 열량은 상당히 낮습니다. 중간 크기 딸기 5알의 열량은 약 25칼로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적당량을 드시면 혈당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딸기는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농약이 잔류하기 쉬운 과일로 알려져 있으므로 드시기 전에 흐르는 물에 꼭지를 달린 채로 30초 이상 충분히 씻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지를 먼저 떼고 씻으면 농약이 과일 안으로 스며들 수 있으니 순서를 지켜 주십시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을 사과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속담이 생겨날 만큼 사과가 건강에 유익한 과일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 클로로겐산, 에피카테킨 같은 폴리페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과 관련이 있으며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이러한 성분들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섬유질, 특히 펙틴이라고 불리는 수용성 섬유질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일부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혈당 면에서도 사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사과의 당 지수는 포도나 바나나보다 낮은 편으로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하루 1개 정도는 무리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사과는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는 왁스 처리가 된 경우도 있으므로 베이킹소다를 약간 푼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헹구어 드시는 방법이 표면의 잔류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번째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라고 하기에는 기름진 느낌이 들어서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들과 달리 탄수화물보다는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이 올리브오일과 유사한 단일 불포화지방산이라는 점입니다. 이 종류의 지방은 혈중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관련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 아보카도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의 심혈관 지표가 섭취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륨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바나나보다도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륨 보존형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아보카도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나 약사 선생님께 확인하신 후 드시길 권합니다. 아보카도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비교적 적합한 과일입니다. 토스트 위에 얇게 올리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포만감도 높고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복숭아, 자두, 살구와 같은 핵과류 계통의 과일들입니다. 이 과일들은 여름철 대표적인 국내 제철 과일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복숭아와 자두, 살구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O로 전환되어 눈 건강과 면역 기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당 지수가 중간 정도이며 섬유질도 적당히 들어있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완충해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한두 개 정도의 적당량을 드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변비로 불편함을 겪으시는데 자두를 규칙적으로 소량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소르비톨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설사나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과일들은 모두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 시니어분들의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과일을 더 현명하게 드시기 위한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약과 과일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드시기 전후 2시간 정도는 과일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 기본 권고 사항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자몽, 석류, 포도 주스와 같이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들은 이 간격을 더 길게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약사 선생님께 각각의 약에 맞는 구체적인 섭취 간격을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주스보다는 과일 자체로 드시라는 것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드실 때와 주스로 만들어 드실 때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먼저 섬유질의 문제입니다. 과일을 그냥 드시면 섬유질이 함께 섭취되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므로 혈당을 훨씬 빠르게 올립니다. 또한 같은 양의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그 농도가 높아지므로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성분도 더 높은 농도로 섭취하게 됩니다. 오렌지 한 개를 드시는 것과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주스 한 컵에는 보통 오렌지 두세 개분의 즙이 들어갑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을 드신다면 가능하면 그냥 과일 자체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루 과일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국가의 영양지침에서는 하루 과일 섭취 권장량으로 약 200g에서 300g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 크기의 과일로 한두 개 또는 한 줌에서 한 줌 반 정도의 양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거나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권장량의 범위 안에서도 조금 더 적게 드시거나 혈당을 더 적게 올리는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권장량은 담당 의사 또는 영양사 선생님께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과일을 드시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나 식사와 함께 과일을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시면 당분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녁 늦게, 특히 자기 직전에는 과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에는 활동량이 적어 혈당이 올라간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는 것이 건강한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습관이 변할 때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평소보다 더 자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용 혈압계나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계신다면 새로운 과일을 드시기 시작한 후 일주일 정도 수치를 꼼꼼히 기록해 보십시오.
변화가 있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알리시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실 때 혹은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실 때 본인이 평소에 즐겨 드시는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 목록을 의사나 약사 선생님께 알려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약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이야기하시지만 음식과 영양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의료진도 환자분이 이야기해 주셔야 더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니어 건강, 특히 만성질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주의해야 할 과일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몽은 가장 대표적인 약물 상호작용 과일로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약과 칼슘 채널 차단제, 혈압약 등의 혈중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석류는 특히 항응고제와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보조형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포도와 포도주스는 특정 혈압약과 항응고제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보고되어 있고, 오렌지와 유자 계열은 일반적으로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쓴 오렌지 계열이나 고함량 유자 제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6가지 과일로는 블루베리, 키위, 딸기, 사과, 아보카도, 그리고 복숭아와 자두, 살구와 같은 핵과류를 살펴봤습니다. 이 과일들은 항산화 성분, 섬유질, 건강한 지방,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통해 혈압, 혈당,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올바르게 섭취하기 위한 5가지 원칙도 말씀드렸습니다. 약 복용과 과일 섭취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고 주스보다는 과일 자체로 드시며 하루 적정 섭취량을 지키고 식후에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하며 정기적으로 건강 수치를 모니터링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약봉투나 처방전을 꺼내서 드시는 약의 이름을 확인하신 뒤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이 약을 먹을 때 자몽이나 포도주스, 석류를 먹어도 되나요? 하고 여쭤보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는 것이 달라지면 내일의 선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주변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부모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은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해 주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 시니어에게 맞는 운동 방법,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한 가지만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과일 섭취 습관을 점검해 보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직접 적어 보시는 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 댓글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